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내용은 인지기능에서의 구강장 뇌 미생물 축이라는 과학 리뷰 논문입니다. 입안 건강이 단순히 치아나 잇몸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 기능, 특히 알츠하이머 같은 질환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한 번쯤 궁금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논문이 바로 그 점을 다루는데요. 우리 입속의 미생물 생태계, 그러니까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죠. 이게 어떻게 전신 염증이나 장 건강, 그리고 궁극적으로 뇌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탐구하고 있습니다. 구강, 장, 뇌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거군요. 네, 일종의 복잡한 연결망, 축 엑시스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일단 기본부터 좀 짚어보죠.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이게 정확히 뭔가요? 아, 네. 간단히 말하면요. 우리 입안에 사는 수백 종, 수십억 마리나 되는 미생물 집단이에요. 우리 몸에서는 장 다음으로 아마 가장 복잡한 미생물 생태계일 겁니다. 와, 그렇게나 많아요? 네, 건강할 때는 얘네들이 서로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요. 항상성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소화도 돕고 또 외부 병원균도 막아주고 스트랩토코커스 같은 좋은 균들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균형이 딱 개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 균형이 깨지는 상태, 그걸 디스바이오시스라고 부르는 거죠? 맞습니다. 디스바이오시스요. 그럼 어떤 요인들이 이런 불균형을 일으키나요? 이게 요인이 참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 식단이 중요해요. 설탕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아시다시피 충치균 같은 해로운 균들이 좋아하거든요. 산성 환경을 만들고요. 반대로 채소나 섬유질은 좋은 균들한테 도움이 되고요. 식단 말고 또 다른 건 없나요? 물론 있죠. 입안의 pH 변화도 중요하고요. 또 어떤 약물들, 예를 들어 항생제라든지 일부 고혈압약 같은 건 입을 마르게 하거나 미생물 다양성을 확 줄일 수 있어요. 흡연이나 음주 같은 습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 그리고 의외로 너무 강력한 살균 구강청결제 있죠. 이걸 너무 자주 쓰는 것도 사실은 좋은 균까지 다 죽여버릴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입안의 문제가 어떻게 저 멀리 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경로가 제일 궁금한데요. 네, 그게 사실 핵심이죠. 몇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가장 직접적인 건 염증입니다. 잇몸병, 그러니까 치주염 같은 거요. 이런 구강 감염이 생기면 염증 물질들이 나오잖아요. 사이토카인 같은 거요. 네네. 이게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다가 뇌로 가는 길목에 있는 방어벽, 뇌혈관 장벽이라고 BBB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이걸 약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통과해버릴 수 있어요. 아, 그럼 뇌 자체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뇌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염증뿐만이 아니고요. 염증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세균이 직접 가나요, 혹시? 그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이게 좀 충격적인데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말리스 같은 특정 잇몸 병원균이나 얘네가 만든 독성 물질, LPS나 진지파인이라는 효소 같은 것들이요. 실제로 알츠하이머 환자 뇌 조직 안에서 발견된 연구들이 있어요. 네. 뇌 안에서요? 네, 그래서 이 세균들이 직접 비비비를 뚫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얼굴 쪽 신경, 3차 신경 같은 경로를 타고 뇌로 직접 침투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가설이 힘을 받고 있죠. 그렇게 뇌로 들어가서 알츠하이머의 특징인 아밀로이드 플라크나 타우 단백질 변성을 막 촉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경로네요. 입에서 뇌로 직접 가는 길 말고 장을 거쳐서 가는 길도 있다고요? 장 건강이 뇌에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입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이것도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매일 침 삼키잖아요. 그때 입안 세균도 엄청나게 같이 넘어갑니다. 실제로 한 연구 보니까 우리 장 속에 있는 세균의 거의 절반, 한 45% 정도가 원래 입안에 살던 애들이래요. 45%나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만약에 피진지발리스 같은 해로운 구강 세균이 위산을 잘 견디고 장까지 살아서 내려가면 얘네가 장내 미생물 환경을 완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장 디스바이오시스죠. 그럼 장에 염증 생기고 장벽이 약해져서 물질들이 막 새는 장, 리키가 현상까지 이뤄질 수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순서가 입안 세균, 장 환경 악화, 그리고 그 영향이 다시 뇌로 이런 식이군요. 정확합니다. 장 환경이 나빠지면 전신염증은 더 심해지고요. 장내미 생물이 만드는 우리 몸에 좋은 물질들 있잖아요.
단쇠지방산, SCFAS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의 생산 패턴이 확 바뀌어버려요. 네. 이런 변화들이 이제 미주신경이나 면역 체계를 통해서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실제로 알츠하이머 환자들한테서 특정 단쇠지방산 수치가 낮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 잇몸 질환이 염증성 장질환 IBD랑 관련 있다는 연구들도 결국 이 구강, 장, 뇌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런 연결고리들이 결국 우리의 인지 기능, 특히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증거가 있나요? 네, 관련 연구들이 꽤 많이 싸웠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을 추적 관찰한 연구들을 보면요. 잇몸 질환이 심할수록 나중에 인지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진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와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만성 치주염 환자는 아예 치매 발병 위험 자체가 더 높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도 있고요. 특히 좀 유전적으로 알츠하이머 위험이 높은 분들, 그 APOE 엡실론을 4 유전자 가진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치아를 잃는 거랑 인지 저하 속도랑 관련성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했어요. 유전적 요인이랑 같이 작용할 수도 있군요. 그렇죠. 심지어 뭐 하루에 양치질 몇 번 하느냐 같은 아주 기본적인 구강 위생 습관조차도 나중에 인지 저하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듣고 보니 좀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그럼 반대로 이걸 좀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구강이나 장 환경을 좋게 만들면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 섭취하는 거, 또 식단 조절, 특히 섬유질 많이 먹고 설탕 줄이는 거요. 이런 걸로 구강이랑 장내 미생물 균형을 다시 좋게 만들려는 노력이 중요하죠. 네, 식단이랑 유산균 같은 거요. 물론 기본적으로 꾸준히 양치질하고 치실 쓰고 하는 구강 위생 관리는 뭐 필수 중에 필수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예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시켜서 신경염증을 줄여보려는 그런 약물 개발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GV971 같은 약물이 그런 예 중 하나고요. 아, 약물 개발까지요. 정말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입안 건강이라는 게 단순히 입안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정말 실감하게 됩니다. 입속의 그 작은 미생물 세계가 장을 거쳐서 우리 뇌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다시 생각해도 참 놀랍네요.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역시 균형인 것 같습니다. 구강 그리고 장, 이 두 곳의 미생물 생태계가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게 우리 몸 전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소중한 인지 기능을 지키는 데에도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균형.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저는 이런 상상까지 해보게 되네요. 아주 먼 미래에는 우리가 치과에 정기검진 받으러 가는 게 단순히 충치나 잇몸 상태 보는 걸 넘어서요. 혹시 나의 뇌 건강 상태나 치매 위험도까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구강 미생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아주 표준적인 건강관리법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